오늘 제가 할 것은 일본 큐슈 지역의 도자 산업과 문화인데 조선 도군과 가토 히요마사 플러스 나베시마라든지 이쪽 큐슈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느냐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하늘길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갈 수가 있어요. 일본은 이제 개인은 안 되고 단체 관광 정도로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할 지역은 개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개인으로 쉽게 갈 수 있지만 일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개인으로 가기는 힘들어요. 이 지역이 단체로 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럴 때 단체로 갔을 때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한국 관광 투어 가이드 분이 하시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 관광하기 좋은 지역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오늘 할 지역은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마리, 두 번째 좀 후반부에 나올 이마리 지역이 일본 도자 산업의 출항지면서 세계의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세계 도자 산업에서 유럽이라든 이쪽으로 가면 일본 도자라고 안 해요. 이마리 도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마리 도자가 후반부고 그 앞에 이 앞쪽이 이쪽이 아리타예요. 그래서 아리타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리타 도자기, 이마리 도자기는 묶어서 이마리 도자기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나베시마, 가토 키요마사의 부하. 그래서 나베시마 도자기. 하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탁 용어는 이마리 도자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마리 도자기를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아리타 지역부터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리타 지역에 일본 도자기의 신이 모시고 계셔요. 자, 이 일본 도자기의 신이 조선인이에요. 조선도공이에요. 자, 많이 TV나 역사저널 이런 데서 간단하게 소개돼요. 도자기의 신 누구? 이삼평. 이삼평의 일본 이름이 카나가에. 카나가에 하면 뭐냐? 카나가 금이에요. 김자예요. 가에가 뭐냐? 강이라는 뜻이에요. 금강. 금강 출신의 사람이 이삼평이에요. 자, 그런데 금강이 아니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름 가지고 금강 출신이다라고 보는데 아니다. 나베시마 본주를 잡혀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나베시마가 공주하고 진주를 왔다 갔다 했어요. 진주 출신이라는 설이 있고 공주 출신이라는 설이 있어요. 일단은 애매모호하지만 일단은 이럴 땐 뭐냐? 미리 선점하는 사람이 이겨요. 금강 지역의 공주 지역에 이삼평의 공원 조성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좀 더 강하게 밀고 있어요. 금강 출신으로. 자, 그러면 원래 이 아리타 지역에서 이 도장신사가 왜 원래냐 했을 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제가 여기다 딱 써놨어요. 면상중묘 화지만구 8번궁 이거 뭐냐? 일본 천황을 갖다가 모시는 신사였어요. 원래는 일본 천황을 모시는 신사였는데 이 지역이 도자기로 유명해지면서 여기에 이삼평이 들어가게 돼요. 신으로. 자, 그러면서 이쪽 전체 도자 산업을 갖다 관장하기 때문에 이삼평을 도잔신사라고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도잔신사였냐? 아니에요. 대정 1917년경쯤 1916년 17년에 이삼평 죽은 지 300주기 500주기 이 정도의 300주기를 기념해서 뭘 했느냐? 딱 이삼평을 하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마을에 도자기가 산을 이루듯이 굉장히 경치가 좋았다 해서 도자기에 굉장히 경치가 좋다 해서 도잔신사라고 이름이 체인지가 돼요. 즉 원래 이름은 이건데 이게 더 유명하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제 나베시마하고 같이 봉안됐다라고 하는데 다른 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게 본당이에요. 이 본당 안에 원래 한가운데 천왕을 모셨어요. 그런데 이 천왕 옆에다가 이삼평을 모셔요. 근데 이삼평을 모셨는데 천왕이 여기 있어요. 한가운데. 1번, 2번. 누가 이삼평일까요? 1번, 2번. 1번. 원래는 1번 자리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한가운데 이걸 한 1번은 기본적으로 불교를 빼놓고는 논하기가 힘든 나라예요. 그럼 불교에서 인사를 드리거나 신에게 인사를 드릴 때는 순서가 있어요. 높은 사람부터 인사해야겠죠. 그러면은 한가운데 있는 게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봤을 때 오른쪽이 두 번째로 높아요. 세 번째가 왼쪽에. 그러면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러면 이삼평도 이쪽에 처음에 모셨는데 강제적으로 이삼평만을 갖다가 모시는 것은 18세기에 너무 아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삼평을 데려온 이 지역의 도자 산업을 총관장했던 나베시마도 함께 모셔야 한다라는 논의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베시마하고 같이 합사를 하게 돼요. 신을 갖다 딱 남자인데 결혼 비슷하게 합사를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쪽에다가 나베시마를 두고 이삼평을 놨는데 사회적 현실의 지위상으로 봤을 때 나베시마가 더 높아요. 두 사람의 자리를 체인지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이 이삼평이에요. 살짝 기분이 나빠. 자, 그런데 살짝 기분이 나쁜데 이걸 좀 달래줄게. 그래도 이 이삼평이 있음으로써 이 지역의 도자 산업을 갖다 일으켰어요. 왜 일으켰느냐? 이때 당시에 이 아리타랑 큐슈 지역, 사가 지역에서 36만 석 정도의 쌀을 생산해요. 당시에. 그러면 36만 석을 갖다 팔 때 얼마를 버느냐? 10만 냥 정도를 벌어요. 그러면 10만 냥을 버는데 도자기를 생산해서 얼마를 버느냐? 8만 냥을 벌어요. 그러면은 이 도자기 8만 냥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수출 산업을 갖다 주요 수출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삼평이 좀 더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좀 더 밥 먹게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밥 먹게 해줬느냐? 이삼평이 이 지역에서 유리 광물 하나를 발견해요. 흙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 지역의 도자 산업을 쫙 올리는데 그거는 제가 그 발견한 지역을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이삼평을 좀 더 높이는 곳을 갖다 세워요. 이 산을 도자신사를 갖다 산을 타고 올라가면 위에 이쪽에 이거 보이세요? 탑 비석. 이게 도자신사의 이삼평 비석이에요.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그래서 도조 이삼평비라고 되어 있어요. 도자기의 처음 할아버지, 처음 시초 이삼평이에요. 그럼 이 비석이 세워진 게 언제냐라고 봤을 때 이쪽에 다 가요. 이게 너무나도 유명해요. 이 지역은 관광객들이 일본인들은 5월 4일이라든지 3월에서 5월 사이에 도자기 축제 빼놓고는 잘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외진 곳이에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것은 한국인 관광객들이에요. 중국인 관광객들도 안 가요.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가서 그냥 한글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정 9년 전 1917년 정도에 자, 뭘 만드냐? 이삼평 비를 세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 대정 6년에 이걸 세웠다라고 해서 이삼평 서거 몇 주년을 갖다 기념해서 이걸 만들고 여기에 이 지역의 유명한 문장가가 시를 써놔요.
그러면서 2, 3평인데 그럼 대정 6년이면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름을 쓸 때 조선인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카나가에를 써야 해요. 근데 카나가에란 말을 절대 안 썼어요. 그건 뭐냐? 2, 3평 그대로 쓰겠다는 거. 이 지역에 남아있는 조선도공의 후예들이 그렇게까지 파워를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쓰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어요. 카나가이란 뭐 이름보다도 2, 3평이 좀 더 유명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 밑에 딱 2, 3평 뒤가 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셨을 때 조금 다리가 아프시더라도 쭉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2, 3평 뒤가 있는 이 도단심사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옛날에 도자기를 하루 종일 굽다 보면 여기서 욱욱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 도공들이 모여가지고 뭐 설날 추석이라든 이때쯤이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고려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고 망향의 슬픔을 갖다 달랬다라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한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가서 2, 3평이 딱 봐서 이걸 등 뒤에 두고 하면은 아리타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아리타 전체 시내가 다 보이는데 그럼 아리타가 어떤 지역이냐라고 딱 봤을 때 왜 여기에서 도자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느냐? 일단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예요. 그 다음에 아리타에 가시면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생활 도자기들이 좋아요. 질이. 네, 가격이 싸요. 저는 1,000원짜리, 100엔짜리도 많이 사가지고 오는데 그 정도로 가격이 싸요. 그럼 이 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분지 형태라서 배 형태의 모양의 분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쪽으로 이 도잔신사가 여기 기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부분에 2, 3평이 처음 발견한 자석장이라고 해서 새로운 흙을 갖다 발견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의 사람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던. 그래서 이 자기를 만들었던 여기가 그 장소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호원지라고 해서 백파선. 옛날에 그 드라마 정의 해서 그 조선 끌려갔던 조선 도공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정의가 했던 게 이쪽이고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느냐 2, 3평에 최초의 가마터가 있어요. 그리고 2, 3평에 묘가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우리가 이제 풀렸으니까 한번 가셨을 때 올라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도잔신사예요. 그러면 제가 바로 넘어가서 2, 3평이 발견했던 장소를 한번 가볼게요. 아, 이시바 신사를 먼저 가야겠구나. 그 뒤쪽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세 명을 함께 모으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자꾸 도자기들이 제대로 안 되고 도자기 가마터가 불이 나고 하면서 제대로 생산이 안 나와요. 그러자 이 도공들이랑 주변 사람들이 번주에게 말을 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도자기 할아버지, 최초의 할아버지 조상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모시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를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이시바 진자를 갖다가 하나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고려춤을 갖다가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 한동안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망향의 슬픔을 달리기 위해서 춤을 추고 놀았어요. 일정 어느 정기적으로. 근데 이 번주가 나베시바 번주가 봤을 때 얘네들이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안 한다고 하거나 데모를 갖다 일으키거나 그래서 금지를 시켜요. 고려춤을. 근데 그러면 이 고려춤을 갖다가 나베시바는 금지시켰는데 사가 쪽은 금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영주들의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쪽 영주를 금지시키니까 안 좋아졌다 해서 고려춤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시바 신자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놔요. 자, 그러면서 이시바 신사가 언제부터 나왔는가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쪽 지역에 고려신이란 용어들이 주로 등장하고 이름 모를 고려인들을 갖다가 달래는 비석들이 꽤 많아요. 이쪽에. 이것들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이시바 신사를 넣어놓고 그 안에 메인 신, 가장 주신을 갖다가 이삼평으로 넣었어요. 이제는 신이 되셨어요, 이분이. 자, 그래서 이때가 뭐냐? 그럼 이 이시바 신사에서는 뭐가 가장 유명했느냐? 대정시대, 즉 일제강점기까지 뭘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씨름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메이지 쇼와 27년, 그러니까 1940년대경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때까지도 일본 도자의 최고의 성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쇼와 시대 때 찍었던, 일제강점기 때 찍었던 사진이, 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뒤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신사가 있고, 이 뒤가 바로 이삼평이 처음 발견한 그 자기장 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이시바 신사예요. 그럼 이시바 신사로 들어가는 게 이쪽이 본당이 됩니다. 본당 옆에 이 뒤가 전부 다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중심으로 본당을 봤을 때 여기에 딱 안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 조그만 정각 하나를 만들어요. 정각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위패 하나를 모셔요. 즉 이삼평의 위패를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삼평한테 인사를 하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를 하셔도 되고 직접 묘소에 가서 인사를 하셔도 되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으로는 신사에 가서 인사하는 것은 싫어. 왠지 모르게 싫어요. 그러면은 직접 묘소에 가서 인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위패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옆에 있는 여기에 이삼평의 도자기를 신을 갖다 딱 볼 수 있게 안치를 시켜놨어요. 이 옆에 정각에. 자, 그래서 딱 옷을 갖다 조선도공의 옷을 입혔어요. 그럼 이게 진짜 이삼평의 얼굴일까요? 이거 언제 만들어졌어요? 일제강점기 때 아니에요. 최근이에요. 1960년, 70년 이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얼굴이 누굴까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도 이 아리타 지역에 유명한 그 도자 가문이 세 가문이 있어요. 세 가문 중에 한 가문이 누구냐? 카나가 이삼평 가문이 아직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삼평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카나가에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삼평이라고 안 쓰고 카나가 이삼평 16대손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6대손의 아버지 얼굴. 그래서 그 사람이 한창 활동할 당시에 아버지의 얼굴을 어차피 선조 얼굴로 해서 그 얼굴이었으니까 15대손의 얼굴이 이삼평의 그 화신으로서 올려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라이지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고라이진이라는 말은요. 고라이진 이거 그 잘못 표기를 해놨어요. 고라이진이라고 안 하고 그냥 고려신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고라이진은 일본말로 고려신을 고라이진이라고 해요. 고려신이라는 것은 뭐냐? 고려라는 것은 진짜 고려가 아니라 조선 도공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모를 조선 도공의 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해요. 가설들이 다 따라오니까. 이 수천 명이 완전 암석을 하면서 도공을 파다 보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시바진자 뒤쪽은 뭐냐?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석장이란 뜻, 석장신사란 뜻이에요. 이 돌산을 파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럼 죽는 사람이 누구냐? 고려 도공들이 죽어요. 조선 도공들이. 그래서 이 죽은 도공들이 우리들한테 해를 끼치지 말아요. 무서워요 해서 하나하나 비석들을 세워요.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라고 의미로. 그러면서 이 고려신 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타뿐만 아니라 이 큐슈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당시에 강점기 시대 때 고려신이라고 하는 비석들이에요. 이게 비석이 뭐냐 했을 때 고려신의 무덤은 아니고 그냥 홀령비, 위혼비. 우리가 6.25 참전하신 분들이 그랬을 때 위령탑 만들죠. 그 위령탑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령탑과 같은 고려신의 탑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실제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도 고려신이라고 글자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아까 이시바진자 이 본당 앞에 이 뒤쪽 길, 이쪽 지역, 이 부근에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네 하지 말고 고려신 글자 있는 거 하나씩 찾으면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분명히 앞에 안내문이 있어요. 안내문 보고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신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 뒤쪽 길을 따라서 오솔길을 따라서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시바신사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오솔길을 가던 중간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암벽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건데 제가 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으면 돌에 깔려 죽고 돌 하다가 죽고 하는데 여기에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요. 일부러 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언가 하나를 넣어놨어요. 자, 무엇일까요? 에? 부처님 맞아요. 자, 부처님 중에서 어떤 부처님일까요? 지장보살, 맞아.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장보살을 넣어줘야 하는데 얼굴 모양이 지장보살이 아니야. 가는 보살이에요. 자, 내가 죽으면 자, 나를 천국에 안내해 주실 분이 지장보살이세요. 아미타보살이라고. 자, 그러면 일본은 불교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나가사키 쪽으로 해서 천주교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임진왜란 당시의 천주교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시간 되면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절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용하다는 바위나 이런 데 가시면은 무조건 가셔요. 그런데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해요. 지장보살 앞에 가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지장보살 앞에 가서 빌면 먼저 돌아가신 선조나 조상은 괜찮지만 나 빨리 죽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안 되고, 자, 아프면은 약사보살한테 가요. 근데 가는 보살은 다 들어줘요. 토탈 케어예요. 토탈 케어이기 때문에 가는 보살한테 토탈 케어로 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자기 잘 만들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도자기 만들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아픈 사람, 내 가족 아픈 사람, 여기서 다친 사람 다시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토탈 케어를 해주는 분이 간호보살이기 때문에 여기 간호보살을 넣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했을 때 18세기부터 있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런 부처였을까 했을 때 원래 있었던 부처가 체인지되고 새로 넣었을 거라는 학설은 있지만 있었다라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하나를 볼게요. 자, 이즈미야마 석자해서 자, 자석장인데 자석 성질을 가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흙을 갖다 발견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전까지는 일본에서
자기가 없었어요. 도기만 있었어요. 그러면 임진왜란에서 조선 도공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자기를 만드는데 탁한 자기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도자기 자기처럼 백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흙이 없어요. 그 강물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백자를 만들 수 있는 흙을 발견해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 광물을. 여기에서 누가? 이삼평이. 그러면서 일본 도자기 수출과 도자기 기술을 쭉 올려놔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요. 자,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자, 옛날에 어떤 식이었냐? 이게 전부 다 산이었어요. 아까 제가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뒷산이라고. 여기가 다 전부 다 산이었는데 이걸 갖다 300년 동안 파기 시작해요. 파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부 다 파가지고 이거 판 것들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구멍들이 나고 산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실제 이 자석장이 뭐냐? 이 하얀색들 이게 백자를 만드는 광물이에요. 이걸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산이었는데 산이 전부 다 깎이고 구멍까지 다 났어요. 이쪽에 자석장이 많다라고 하면 여기만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이 달구지를 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번에서 관리해요. 그 영주의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도쿄로 진상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절대 도공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들어가기 전에 신체 검사를 해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갈 때 다시 신체 검사를 해요. 개인적으로 빼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언제까지? 대정시대, 강점기 시대까지. 그렇게 해요. 그 정도로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면 1600년경, 1592년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1600년경에 했을 때 조선 도공들이 이걸 갖다 발견했어요. 이삼평이 1600년경에. 모든 조선 도공뿐만 아니라 조선 도공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해요. 좋은 양질의 흙이 있기 때문에. 그러자 일본의 도공들도 이쪽으로 전부 다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관리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기술력 좋은 사람한테 좋은 흙을 제공할 것인가, 기술력은 떨어지더라도 많이 만들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일본 관리들이, 번주들이 딱 결단을 내려요. 기술력 좋은 조선 도공들만 이걸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일본에 몰래 들어온 일본인 도공들, 중국인 도공들 전부 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이 지역은 조선 도공들이 전부 다 딱 잡고 돼요. 그때 쫓겨난 그 일본인 도공들이 800여 명이 쫓겨나게 돼요. 그 정도로 돈이에요. 이 산업이.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초대 카나가의 산대가 이걸 갖다가 발병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 그대로 하고 위령비를 만들어놔요. 자, 그러면 원래 카나가의 산배에 묘지는 어디 있을까라고 찾았어요. 공동묘지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데 여기에 위에 비석은 잘려서 나갔지만 여기에 발견했어요. 그 언제 발견했는지 1980년대에 우연히 사료 정리를 하면서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삼평 묘지가 드디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실제 죽은 묘지가. 여기에 보다 뭐라고 써져 있느냐? 월창 제가 했네. 월창 정심 지묘라고 써져 있어요. 자, 불교에서 이삼평이 불교에 기이하면서 받은 호예요. 그래서 월창거사라고, 월창정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묘. 그래서 여기를 누가 관리하느냐? 지금 현재는 아리타시에서 관리하지만 카나가의 가문에서도 관리를 해요. 자기 선조 초대 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건 흔치 않지만 그래도 남아있어서 굉장히 사적지가 됐어요. 이곳이. 자, 그러면은
이 이산평이 가지고 온 가마터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자, 노보리가마라고 해요. 노보리는 뭐냐? 위로 올라간다 해서 노보리가마터예요. 즉 너구리가마터예요. 우리나라 말로 너구리가마터인데, 일본에서는 옛날에 이런 가마터가 없었어요. 조선도공들이 들어오면서 이 가마터가 정착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다가 불 한 번 떼면 여기에 불 떼고 그 다음에 다 막아버려요. 그러다 잔불이 좀 부족하면 여기 불 떼고 하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수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이 가마터 기술력을 갖다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한다면 소량 생산은 어떻게 하느냐? 소량 생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조그만 가마터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가마터로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양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도자기들이 어떤 도자기들이 나오느냐? 이런 도자기, 청색을 좀 많이 쓰는 도자기들 나와요. 그럼 초기에 이마리 도자기의 특징은 뭐냐? 두꺼워요. 이 두꺼운데 왜 두껍냐라고 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했다 갑자기 휙 사라진 도자기 하나가 있어요.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가 표면이 굉장히 우들투들해요. 이 분청사기를 주로 만들었던 도공들이 끌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타일대로 처음에는 만들어요. 그 스타일대로 처음 만들면서 휙휙 지는 그 살짝 크로키 형태의 그림들을 집어넣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도자기에 그림을 넣는다라는 기술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그림을 넣고 유약 바르고 굽는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비약적인 발전한 게 이 지역에서 드디어 청색을 사용하게 돼요. 이 코발트색. 이게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입이 돼요. 18세기, 19세기에. 그리고 이게 17세기, 18세기 유럽을 한번 딱 휩쓸어요. 그래서 이 코발트색을 갖다가 처음 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자, 조금 이따 할 후카가미, 즉 김태도 백파선 쪽에서 처음 써요. 그 다음에 이산평도 같이 쓰게 됩니다. 이 안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조선 도공들이 개발했다는 설도 있고 1610년경쯤 되면 중국의 안료들이 좋은 안료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일본이 이제 수출을 하면서 그 도자기에 눈을 뜨면서 그전에는 불경 사경들을 갖다가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뭐냐? 도자기 안료들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가 못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 청색이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이러한 청색을 주로 쓰는 중국풍의 도자기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17세기, 18세기 왜 이런 식의 도자기들을 만드느냐? 우리나라 분청사기를 만들다가 잘 생각하면 세계 도자기의 무역사를 딱 보면은 임진왜란 전에는 세계 도자기 무역사 유럽으로 주로 나갔던 도자기들이 중국 송나라 도자기예요. 그럼 송나라의 취향에 굉장히 만족해 있던 유럽인들이 갑자기 송하고 명하고 그다음 명나라 도자기까지 같이 나가니까 명청 시대에 딱 교체기가 들어가요. 임진왜란 이후면서. 그러면 이 도자기가 많이 못 만들어져요. 명청 교체기가 되니까. 우리나라 도자 산업이 슉 발전했다가 임진왜란 전후로 해가지고 전쟁에 휘말리면서 도자기가 슉 꺼져요. 이때 갑자기 쑥 올라오는 게 누구냐? 일본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이 제패하고 있던 세계 도자 무역을 갖다가 일본이 제패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취향의 내 취향의 도자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들 취향의 도자기를 판매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안료를 수입해서 중국풍의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게 뭐냐? 색을 넣어요. 빨간색 색에서 화려하게 만드는 색들을 넣어가지고 중국 도자기 같이 보이는 일본 도자기에 수출을 해요. 이게 일본, 유럽을 갖다 휩쓸게 돼요. 근데 더 휩쓸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뭐냐? 1800년대 후반에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만국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때 일본 도자기, 이마리 도자기가 금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가치가 올랐는데 3년 뒤에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만국박람회에서 다시 한번 이마리 도자기가 금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슉 올라가요. 그래서 가치가 세계 넘버원 도자기가 돼버려요. 근데 그러면 이때 만드는 게 누구냐? 전부 다 조선도공들이 이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유럽에서 이마리 도자기 하나의 가격이 도자기 무게만큼의 금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이마리 도자기 하나 가질래? 아니면 금을 가질려면 당연히 금이죠. 재테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맞바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살짝 봤을 때 이산평 묘지를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여기가 이산평의 생가터이면서 이 근처가 이산평의 생가터예요. 생가가 아니라 이산평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산평이 지금은 다른 공업사가 되었지만 이산평이 살았던 거예요. 무덤 옆에 근처에 있어요. 살았던 건 이 근처 이쪽에 골목 하나가 있어요. 이 골목으로 쭉 올라가면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너구리 가마터 이렇게 올라가 이 가마터예요. 그래서 살면서 출퇴근하면서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가마터가 몇 개 있었느냐? 발굴 당시에 가마터가 4개가 나와요. 4개가 발굴됐는데 지금은 2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리는 지금 누가 하느냐 했을 때 아리타시에서 관리해요. 지금 현재 아리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가난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서 보시면 당시의 가마터 수준을 갖다 해주고 이렇게 쫙 보시면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구경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 뭐가 흐르느냐? 도자기를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흙이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산으로서 가마터를 만들 수 있는 산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이 좋아야 해요. 그래야 좋은 도자기가 돼요. 옆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어떤 식으로 했냐? 물레방아가 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왜 물레방아를 만들었을까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카나가의 16대손이 하는 도자기 가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전부 다 가면 여기 가가지고 도자기를 사요. 국위선양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만들었냐? 5만원 세트. 찻잔하고, 찻잔 2개하고, 받침대하고 해가지고, 찻잔 세트를 해서 선물하기 좋고,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사. 진짜 비싼 도자기는 굉장히 비싸요. 이산평 쪽은. 이산평이나, 그 다음에 이쪽도 유명한데, 이거는 메이지 이후에 현란한 색상을 갖다가 많이 쓴 도자기, 일본 도자기라서, 이쪽은 아니지만, 이 조선도광의 도자기에서 여전히 백자를 만들어요. 이산평 쪽은. 그래서 16대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서 5만원 세트권, 5천원 세트의 도자기를 파는데 저도 사왔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 옆에 바로 옆 골목이 도잔신사, 아까 제가 좀 했는데 이산평을 갖다 모습은 비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진짜 묘지가 있는 곳. 그래서 실제 지도로 봤을 때는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이어서 제가 이번에 이쪽으로 갈게요.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서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자, 이쪽에 석장, 이시바진자가 이쪽에 있어요. 자, 이쪽으로 쭉 내려갔을 때 이쪽에 도잔신사가 있고 이쪽으로 여기가 여기다. 여기가 도잔신사가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산평에 진짜 묘지가 있고 그다음 이쪽으로 갔을 때 호원지라고 해서 백파선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분지 형태에서 전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갔을 때가 이마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루트를 따라서 가고 있어요. 지금 50분이니까 10분 쉬고 이어서 할게요. 자, 쉬는 시간입니다. 다시 뵈니까 또 좋아져.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모자 쓰고 오셨네요. 잘 계셨어요. 또 뵈니까 좋고. 다시 뵈서 좋은 분들이 딱 보니까 했어요. 어디로 갔대? 여러 군데. 그냥 걸어서 아이들이 가게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어요. 안 좋아서 잘 지내셨고 그 옛날에 애들이 어디가 나와 이게 코로나 전번에 겨울에 아침에 탄천 걷고 아침에 체조하는 시간이 있어요. 탄천 걷다 보면 그거 1시간 같이 하고 그랬더니 살이 빠져가지고 진짜요? 많이 타셨네요? 제주도 또 한 달 살이 하셨어요. 너무 좋다. 있는 데가 있겠지.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내 몸이 나는 그냥 지인을 오는 거야. 나는 근데 관절이랑 힘이 같이 집어야 되나 방풍에 그러면 각자 나갔다가 저녁에 만나는 거야.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혼자 불가능 남친 있잖아. 지나치는 일을 빌려서 같이 하고 하루 갔다 만나는 거야. 뭐라고 다이어트야. 약으로 되는 거 같아.
이거는 너무 가볍고 사태로 마트만 한 가지 다이소가 하나요.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 아니요. 그리고 기억 자세. 그거 나를 시키더라고. 이게 그 영문으로 생각이 생각하거든요. 현실하면서 순간 빠지더라고. 요즘 트레이너. 이게 무지 힘들어. 이래가지고 있잖아. 이건 안 되더라고. 자세는 허리는 똑같이 세우고 무릎은 같이고 장난이야. 그게 아이가 레이저에다가 세수를 제 얼굴하고 이제 뱃살이 찌니까 좀 해줄 수 없냐 그랬더니 살짝 해주더라고. 근데 그거를 여쭤보면 왜냐면 모르는 중에 무기가 있어서 효과가 있어요. 이 시점이. 이거 가시는 그쪽에서 점점 뼈가 돼 있으니까. 아 근데 전에 말씀을 했는데 갈 때 함께 가자고 강의 시간에 안 될까요? 지금 개인 이목표 맞았어. 단체밖에 안 되고. 아니 해 모시죠. 운동을 신으라고 했네. 수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10월까지 다 배정됐잖아요. 아니 그럼 아무 뭐 있었어요? 그래요? 더러운 건 원장님이 저희가 한방에 들어갔더니 느낌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근데 우리가 가는 사람은 네 번째 들어가는 거야. 지금 속보도 되게 맞아요. 얼마나 더운지. 선생님 말씀은 너무 없더라만 우리가 들어왔는데 근데 마음 것이 많아서 아직 많아요. 나도 원줄이 나도 짱아니까 그렇게 충지 말고 침대 생활 말고 누가 침대에 앉고 의자에 앉고 나는 저렇게 들지 말고 아 나는 영상이 있잖아요. 이게 스펀지를 하잖아. 자꾸 충격이 가해져 제가. 성형을 여기로 깔끔하게 신경선이 모든 여기에 불편한 부분이 가운데가 아, 잘 쉬셨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이제 2, 3평 이야기는 끝내고 백과선 할머니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백과선 할머니 묘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도조신사니까 2, 3평 비석이 있는 쪽에서 한 20분,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은 호온지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산의 끄트머리 자락에. 이 절에 백화선 할머니가 묻혀 있어요. 그러면 이 백화선이 이 뒤쪽, 이쪽 산, 그러니까 2, 3평은 이쪽 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면 백화선은 이쪽 산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무덤, 이 주차장 근처가 전부 다 무덤인데 이쪽에 있어요. 자, 그럼 백화선 할머니의 무덤은 가서 지금 가서 찾기 쉬워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아리타 시내에서 딱 팻말을 해놔서 이제는 찾기가 쉬워요. 백파선 할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백파선이 진짜 이름이냐 했을 때는 아니에요. 100살까지 산 노파인데 옛날에 100살까지 살면 신선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100살까지 산 할머니 신선이라고 해서 백파선이라고 하는 비예요. 그러면 비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몇 번일까요? 백파선 할머니의 묘는 2번. 왜요? 그냥 찍었어요.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건 맞는데 여기는 제가 아까 말했죠. 가운데 있다고. 제일 높게 있는, 자, 제일 높게 있는 거. 왜냐면은 후카가미 백파선 같은 경우는 후카가미의 심해라는 성을 받게 돼요. 이 심해라는 가문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가장 단이 높아야 해요. 그래서 1번이 돼요. 자, 근데 이 백파선 할머니의 남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김태도예요. 근데 김태도랑 백파선이 일본에 끌려올 때 5살, 6살 된 아들을 같이 데리고 끌려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끌려올 때 옆에 한국 승려과 일본인 승려가 같이 있었대요. 근데 이 승려가 자, 다케우치에 있는 고옥구지 강복사에서 머물자 같이 그쪽으로 가서 절의 일들을 하면서 어디 땅에다가 일을 할까라고 계속 찾았대요. 계속 찾다 어느 땅에서 어차피 도공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숨은 부지해요. 임진왜란 당시에 끌려온 도공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피로인들은, 자, 이 피납자들은 처음에는 노예로 하다가 이 사람이 돈이 된다는 걸 일본인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일본의 당시에 주로 왔던 무역선들이 누구냐? 포르투갈 무역선들이에요. 이 포르투갈 무역선들이 자, 비단하고 체인지를 하거나 유럽의 물건들하고 체인지하면서 이 도자기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사람 노예도 사가지고 가요. 싸게. 그럼 이 사람 노예는 누구냐? 조선인들이에요. 조선인들이 노예로 유럽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 끌려가는 거에서 면하게 되는 게 누구냐? 도공들만 안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태도가 그러면서 땅을 보러 다녀요. 땅을 보러 다닐 때, 자, 그 절 근처에 자기가 미코지에 있던 스님 근처에서 다케우치 근처에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만드는 게 제가 말했죠. 그 투박한 그 조선 분정사기 형태의 도자기들 만들다가 이후에 김태도가 죽어요. 죽게 되자, 자, 어떻게 할까? 흙은 이제 고갈돼. 흙은 파면은 고갈되니까. 흙이 되는데 그때 딱 마침 이삼평이가 아리타에서 좋은 흙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삽시칸에 이 큐슈 지역으로 다 퍼져요. 그러자 백파선이 이 조선도공들이 움직일 때는 영주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허락을 구해요. 그래서 허락을 구하고 아리타 지역으로 이쪽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때 혼자 들어오느냐? 이 김태도 그룹이 960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1000명 정도를 데리고 들어와요. 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부인, 가설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때 이 모든 집안 사람들, 여자들은 도자를 안 만든 게 아니라 남자가 전체 틀을 만들고 불을 떼고 하면은 여자들은 뭘 하느냐?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발라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완성을 해야 하는 게 여자들이에요. 온 가족들, 아이들도 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전부 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최초로 백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백파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산평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삐까뻔쩍하게 둘 다 이 지역 도자 사람을 갖다가 양대 거목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백파선이 이쪽에 있는데 이 김태도의 부인인 할머니의 묘다라고 증손자가 백파선 할머니가 죽은 50년 후에 증손자가 이걸 갖다가 비를 갖다 세워줘요. 그럼 이 증손자가 자 이거는 뭐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며 그리고 자기며 이렇게 세 개를 딱 해요. 그러면 이게 뭐랬냐 우리 할머니는 이름은 몰라 남겨요. 증손자가 우리 할머니 이름은 몰라. 근데 성격이 온화하고 귀가 이렇게 쭉 늘어졌어. 부처님 귀처럼. 그리고 100살까지 사셔서 사람들이 백파산이라고 불렀어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름이 백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묘에 있는데 가끔씩 보면 여기에 10원짜리 5엔짜리가 이렇게 딱 올려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5엔을 하나 놓고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또 다른 묘 하나가 있어요. 이 묘는 누구 묘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딱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누구 묘 같아요? 다른 거는 안 보여도 이거는 보이실 거예요. 이산평묘예요. 이 호원지에 이산평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호원지 뒤쪽에 이산평, 카나가의 이산평 계열의 묘를 갖다 이렇게 만든 거 왜 만들었느냐? 그 전까지 이산평묘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실제 신으로서 도제신으로서 제사도 지내지만 실제 이산평 죽은 날 이산평한테 가족들이 올리는 제를 갖다 지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옷 만들어서 이후에 가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관리를 해요. 그러다가 발견을 하게 돼요. 진짜 묘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카나가의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지금 이 묘는 관리 안 하냐고 했더니 이 카나가의 가문이 이산평 계열의 14세 이 손들이 전부 다 여기 관리하고 도자신사의 그 맛들이 관리하고 진짜 묘 관리하고 다 관리한대요. 어차피 이쪽도 죄를 지는 거 다 지낸대요. 그래서 관리하는 이산묘까지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백파산묘는 좀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백파산묘는 찾아가는데 이산평묘는 잘 못 찾아요. 이산평하고 뒤쪽에 그 집안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묘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쏠쏠한 재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시면 이거 묘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은 그 포온지에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가 선정 계열의 사찰인데 이 선정 주지 스님한테 물어보면은 알려줘요. 여기 있다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은 이 백파산 할머니가 어디에다가 주로 가마터를 두었느냐? 이산평은 아까 말했던 자기 무덤 근처에다가 뒀어요. 이 할머니는 관음산에다가 뒀어요. 관음산에다가 관음산에다 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고 터만 남아있는데 그 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터예요. 너머리가 쭉 올라. 그래서 이산평이 작업했던 것은 좀 완만한 곳이라면은 이 할머니가 백화산이 작업했던 것은 굉장히 경사가 강한 곳이에요. 그럼 불길이 확 쏘는데 좀 더 강하게 쓰면 높은 고열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자기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인데 이 관음산을 쭉 올라가면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고려신을 갖다가 모치는 망향동산이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게 대정시대 때 찍었던 그림인데 여기에서 조선 도공들이 제가 망향동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서 술을 마시고 저녁이면 그리고 고려춤을 춘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에 고려신이 또 하나가 있어요. 즉 위령비가 있어요. 이 뒤쪽이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있느냐?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산평이랑 백화선 무리들이 같이 모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망양동산에서 모이는 곳인데 여기 올라가는 건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10분에서 15분이에요. 시간은 짧은데 체감상 느끼는 시간 한 40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체감상 느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올라가면 속이 확 트이는 게 있어요. 바다가 보여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제가 이제 이마리의 도자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이마리하고 아리타하고 어느 쪽이 더 컸을까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배 밖에 이 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자기들은 아까 그래서 제가 보여줄 때 집으로 썼어요. 도자기를. 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마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 이 이마리 지역에 이게 전부 다 이마리 사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 지역에 다 흙을 파는 거예요. 실제 가서 보면은 산이나 흙이 좀 더 좋은 게 이마리 쪽 산이나 흙이 좀 더 좋아요. 그리고 공기나 물도 이마리 쪽이 좀 더 맑아요. 그런데 자기장 흙은 이마리 쪽이 없어요. 그래서 이마리 이쪽이 굉장히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컸어요. 그럼 이마리랑 이 뒤쪽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전부 다 물건들이 이쪽 동네로 직결을 하게 돼요. 직결을 하면서 무역항을 갖다가 개설하기 때문에 이마리가 처음에 껐는데 메이지 시대 때, 그러니까 1890년대 이때쯤 되면은 뭐가 연결이 되느냐? 철로가 개선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게 되면서 생산지의 중심이 이마리에서 아리타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타가 더 크게 성장을 해요. 1800년대 후반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마리 도자기, 아리타 도자기 나눠 있지만 특징이 차이가 뭐냐? 거의 비슷비슷해요. 만드는 게. 왜냐면 나베시마번, 나메시마 도자기를 해서 크게 보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 구별하자면 지금 현재는 아리타 쪽은 생활 도자기. 그래서 값싸게 사고 할 수 있는 생활 도자기가 중심이라면 이마리 도자기는 지금은 소규모로 개개인이 하는 도자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도자기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쉽게 살 수 있는 건 아리타 도자기가 좀 더 쉽게 살 수 있어요. 좀 더 수공업적이면서도. 근데 이마리 도자기는 비싼 거는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사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루트로서 일본 여정이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건너서 이쪽 지역의 이마리, 아리타, 그 다음에 이렇게 끌려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항구가 돼요. 이 항구를 해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통 중국으로 가는 여정이 이쪽에서 출발해요. 그럼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백제성왕이 왔던 지역이 어디냐? 이 이마리 옆에 이쪽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든 일본의 영주들을 모아가지고 조선 출병식을 했던 것이 어디냐? 이마리 옆에 여기에요. 자, 삼국이 그래서 백제가 신라에게 쳐들음을 당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황후가 백제를 도우러 간다고 출병식을 했던 것이 어디냐? 여기에요. 다 고대사에 관련된 것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중국 루트가 전부 다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왕인 박사나 이런 중국의 승려들 또는 백제의 승려, 고구려, 신라 승려들이 일본으로 들어갔던 루트가 어디냐? 여기에요. 이마리 옆에 이쪽이 전부 다 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유명했던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카토 키요마사가 이렇게 갔는데 이거는 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카토 키요마사에가 전부 다 진격을 했을 때 그 밑에 있던 나베시마가 주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나베시마가 주로 일을 많이 하면서 나베시마는 원래 카토 키요마사의 부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하였는데 이게 옮겨서 카토 키요마사의 부하가 됐어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졌던 이겼던 조선 포로들을 들고 내려왔으면은 뭐를 해야 하느냐? 일단은 권력을 잡으면 뭘 해야 하느냐? 나누기를 잘해줘야 해요. 나누기를 못해주면은 말들이 나와. 그러면서 카토 키요마사가
나누기를 해주면서 나베시마에게 이 지역을 네가 관리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인데 우리나라 조선도공을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누굴까? 많이 끌어올고 온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다 기록을 해요.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나베시마가 넘버원이었어요. 조선도공들을 끌고 온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한 군데서 다 모아요. 모아가지고 만든 게 뭐냐? 이마리 간소에서 이마리 터를 만들어요. 그럼 관소는 뭐냐? 정부에서 관리하는 정부 관리소란 뜻이에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자기는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이마리를 중심으로 조선 도공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에 일본 도공들도 들어왔고 또 아리타로 옮겨가니까 다른 일본 도공들이 옮겨오기 때문에 일본 도공 아닌 사람들을 갖다 조선 도공 아닌 사람들을 차단하고 조선 도공이 물건 빼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이 간소에서 관리를 해요. 여기에서. 그럼 이 간소가 어떻게 되느냐? 자, 간소 이 뒤쪽이 건물이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가정집이 되어 있지만 여기가 옛날에 간소터였어요. 그럼 이 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가만터라든지 도자기를 만드는 터로 들어가요. 그럼 이 문을 갖다가 기점으로 나오면은 다시 도공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전부 다 몸의 검색들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도공들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즉 무역상이라든지 이런 사람, 상인들은 여기에서 기다려야 해요.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기다리는 장소가 또 이쪽 장소가 돼요. 그럼 몇 개를 만들었는가, 몇 개가 나가는가, 그 장부 관리하는 것도 전부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이곳이. 자, 그럼 여기에 자, 제가 카라우스라고 여기다 썼어요. 자, 딱 보면은 이걸 카라우스라고 해요. 그럼 많이 봤죠? 우리나라에 물레방아.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절구질하는. 그게 옛날인데 메이지 시대에 이게 그림이에요. 사진인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압력에 의해서 이 절구가 이 흙을 빻는 이런 형태. 이 기술이 일본에는 없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당시 도공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이 사용한 기술을 갖다 일본에 전해준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산평의 가마터에서도 그 옆에 개울가에 이게 남아있어요. 그럼 이산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암석이에요. 돌을 갖다가 빻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주 곱게 못 빻아요.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넣고 빻아요. 물의 힘으로. 자, 이 마리의 흙들도 여기에다가 넣어서 곱게 빻으면서 진흙화시키면서 태를 만들고 물의 힘으로 물레방아를 수력을 써요. 그래서 이 기술이 처음으로 일본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리 지역에서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데 그대로 당시의 상을 갖다 그대로 조금 복원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베시마가 그래도 자기의 주군을 갖다가 공경하는 마음은 있었나 봐요. 카토 키요마사 사당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카토 키요마사 사당을 만들어주는데 지금은 굉장히 축소화됐어요. 자, 그럼 카토 키요마사가 사당을 만들었던 건 카토 키요마사가 여기에 전체 신으로, 이 동네 신으로서 또 한 번 나와주지만 그냥 동네 신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이마리의 도자 산업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 조금 달라요. 아리타는 크게 갔죠. 근데 이 지역은 생각보다 이마리 지역은 동네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조금 굴뚝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으로 조금하게 하는 게 이마리의 도자 산업이에요. 그래서 각자 여기다가 이름을 써요. 자, 우리는 무슨 요다.
우리는 무슨 여다여서 이름을 써주는 게 이마리의 그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굉장히 화려한 색감의 도자기들이 조금은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마리 역시 똑같아요. 아리타하고 분지예요. 그래서 나무를 둘러싸고 흙으로 덮여 있는 곳에서 만든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제가 이제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마리 아리타 중에서 그 고려인의 묘라든지 고려신이라든지 고려인의 묘라는 것을 갖다가 했을 때 가장 이름 없는 고려 그 묘지가 가장 아픈 그 스토리텔링을 시킨다고 볼 수 있을 때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리 하나를 건너면 이 지역의 조선 도공들이 얼마나 파워를 갖다 떨쳤냐면 다리 이름이 고려교예요. 고려인의 고려 다리라는 거예요. 즉 조선인 다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지역 전체가 전부 다 조선 도공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면.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여기가 뭐느냐? 조선 도공의 무명의 조선 도공의 묘였어요. 묘지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실제 딱 봤을 때 묘지가 있는데 옆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져. 이거는 비교적 최근이에요. 즉 대정시대 정도인데 여기에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도조라는 표현이 써져 있어요. 도조 개수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사료집이 있는데 거기에 딱 보면은 여기에 고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고려 가문에서 왔고, 즉 조선이고 도조였고 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명의 조선 도공의 묘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비석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을 했더니 이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를 뭘로 만들어 놨느냐? 이거. 토리. 아주 소심하게, 너무 크게 하면은 한국 관광객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소심하게 신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으로 일단은 지역 신으로 동네 신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일본 신으로. 그래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사람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사 형태의 지역 신으로서 지금 현재는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관리하는 것은 이 이마리 지역의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이 그냥 관리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아리타나 이런 쪽은 그래도 물잔 하나라도 놓여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가면 저는 이제 물잔이라 놓여주는데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동전들이 꽂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무형고자의 묘가 있는데 연고가 없는 제사 지내줄 수 없는 조선 도공들을 전부 다 비석들을 모아가지고 탑을 만들었어요. 이게 전부 다 무형고자 묘예요. 관리가 할 수 없는 조선인들. 그래서 탑을 만들고 제일 위에 극락왕생하세요 라고 해서 지장보살을 올려놨어요. 지장보살을 올려놓고 전부 다 무형고자들, 조선도공들. 그러면 발견된 게 이 정도지 발견되지도 않고 비석 하나 세우지 않고 묘지 없이 그대로 죽어간 조선도공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조선에 안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서. 대우는 조선 도공의 삶이나 일본 도공의 삶이나 비슷해요. 조선 도공도 관에서 관요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주라든지 이주의 자유가 없어요. 관리를 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조선에서 살 때는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여기는 밥은 먹게 해줘. 그러다 보니까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애들이 태어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은 조선말을 몰라요. 그리운 거는 나만 그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돌아가게 돼요. 그게 사명대사가 한 30년 뒤나 10년 뒤에 다시 데리러 왔지만 안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다른 피로자들, 물론 일부는 돌아갔겠지만 다른 피로자들은 다 돌아갔어요. 일부. 그래서 사명대사가 처음에 1차로 갔을 때 데리고 온 사람이 860명 정도가 데리고 왔어요. 800명이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계속 하면서 전체적으로 돌아온 사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돌아온 사람이 한 3,0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조선도공이 돌아온 케이스는 거의 드물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용고자의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마린 지역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산이 아리타보다 산이 더 좋아요. 아리타 지역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쪽에 정착을 했던 거예요. 흙도 좋고. 그래서 여기 역시 분지 형식이고 올라가는 노보리가마, 즉 너보리가마 형태였기 때문에 최적의 천혜의 장소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지형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산 꼭대기를 가면 이 산 꼭대기를 가면은 이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 이마리 항구예요. 이마리 항구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 바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바다 뒤에 바다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신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신사, 여기 신사는 뭐냐? 산꼭대기 이 신사는 하지만구에서 8번궁에서 아까 제가 도장신사에서 이삼평을 묘시는 거기에 원래는 천왕을 모신다고 했었어요. 그 천왕을 모시는 게 바로 여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천왕을 갖다가 모시고 와서 도장신사에다가 올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삼평을 같이 넣어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천왕을 모셨는데 그 뒤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쪽이라면 이 뒤쪽에 뭐가 있느냐? 무명의 비석들과 지장보살, 가는보살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상터의 이 바깥쪽이 뭐냐?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쉽게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또한 망향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조선 도공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뭐 추석이라든지 딱 정해진 일정 시기에는 이 안으로 올라가서 술을 마시고 고려춤을 추고 바다 한번 보고 한번 울고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도자기 만들고 이 생활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고려춤을 마시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정해진 딱 그날만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가 이런 식으로 되고 바다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보이는 게 바로 이 바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제가 고려 조선도공 이건 이야기를 했고 이것도 왜 됐지? 자, 이마리 도자기하고 아리타 도자기하고 뭘까 했을 때 초기 이마리 도자기는 이 형태가 조선 도자기 형태에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백자병이라든지 홀병을 갖다가 많이 달라있는 형태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림을 넣는 게 조금은 안료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안료를 많이 쓰는데 이 안료가 초기에는 어디서 가져가는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이 안료, 이 코발트색 안료 이야기를 살짝 할게요. 코발트색 안료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수입을 했다라는 설이 가장 강하긴 하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일본 내에서 생산을 해요. 만들어내요. 이걸 만드는 가문이 누구냐? 우카가미 가문, 즉 백파선 가문이에요. 그러면 이 백파선이 후카가미가 깊은 심자에 바다 해자예요. 그러면은
이 왜 후카가미 심해라는 일본식 이름을 받게 되느냐, 이 김태도의 그 일가들이 봤을 때 스님한테 따라갔다라고 했었죠. 근데 스님이 일본에서 정착할 거니까 성을 하나를 줘요. 근데 성을 하나를 주는데 심해에서 왔다고 해서 그냥 심해라는 성을 그대로 줘요. 카나가에는 금강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금강이란 성에 카나가를 줬듯이, 그럼 심해가 어디냐? 우리나라 지명에 심해는 없어요. 그래서 찾고 찾다 보니까 김해이지 않았을까? 김해를 잘못 발음해서 김해에서 심해라고 했다는 거 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케우치로 끌려갔을 때 이 영주가 주로 어디에서 지금 포전 중이야? 여러 장수들 중에 자기를 데리고 끌고 온 장수는 김해 지역에서 교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해 지역에서 데리고 온 피납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후카가미, 즉 심해, 김해 출신의 도공이다라는 의미에서 심해가 돼요. 근데 이 도자 산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단은 흙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본의 도자 산업의 최전성기는 메이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시기. 대정 시대까지는 좀 더 괜찮아요. 그러면서 쇼와, 즉 40년대쯤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탁 쇠락을 해요. 이 아리타 지역이나 이마리 지역이. 왜? 전쟁으로서 도자기가 필요 없게 돼요. 그러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이 심해 가문, 즉 백파선 가문의 후손이 도자 산업을 갖다가 자기 18세기 후반부터 이 메이지 시대 때 딱 접어요. 접고 뭘 하느냐? 도자기 안료, 이 코발트색 도자기 안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체인지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급 안료를 생산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남은 그 주변의 조선 도공들이 기왕이면 같은 도공의 물건을 사야지 하면서 심해 가문의 안료를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심해 가문은 그걸 갖다가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발트색이 이런 식으로 체인돼요. 수입했다가 내가 하면서 백화선 가문이 이걸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대 양대 산맥 중에 한 명이 백화산 쪽은 이미 이제 사업을 접었고 이산평 가문만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초창기에 이 초기 이마리 도자기가 17세기가 되면은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좀 더 화려한 중국적인 도자기를 갖다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중국풍의 색을 풍부하게 쓰는 형태의 기하학적인 각도의 육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뚜껑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도자기들을 갖다가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팔아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유럽에 놀러 가셔가지고 유럽 박물관들 보면은 중국실 학서 누구누구 공작실 가고 보면은 중국풍의 도자기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럼 자세히 이게 진짜 중국 도자기인지 이마리 도자기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해요. 그러면 중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도자기들은 뭐냐? 유럽에서 요구했던 게 굉장히 큰 도자기들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큰 중국풍 도자기들이 많아요. 이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이마리 도자기가 만들어지거나, 그 다음에 살짝 봤을 때, 자, 누각 산수문양. 이건 초창기예요. 1640년부터 50년 사이에 160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창기 도자기이기 때문에 거의 살짝 산수문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선풍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가장자리 장식은 우리나라 도자기에서는 별로 만들지를 않아요. 중국풍에서 좀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 투박하면서 색을 갖다가, 이 색을 보면 짙은 부분, 연한 부분들이 있죠. 즉 색을 갖다가 넣고 하는, 스며들게 하는 기술이 이 시기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보다도 이 지역의 흙이라든지 물의 온도의 차이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창기는 이러한 그 조선풍이 살짝 섞였던 도자기들이 만들어지다가 갑자기 사라져요. 물론 요구도 있었지만, 왜? 당시의 평가가
조잡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금방 이 조선도공들이 이 기술을 갖다가 버려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두꺼워 보이죠, 보기에도. 초기 우리나라 분정사기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좋은 흙을 발견하면, 2, 3평이 발견하면서 두께가 얇아지는, 중국 도자기처럼 얇아지는 형태까지 기술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당했던 이 도자기가 대정식의 메이지 후기에 딱 다시 20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소박한 인간미가 넘치다라는 재평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소박한 정서를 느끼게 한다 해서 이 그 가격이 이런 초창기 도자기가 쭉 올라가요. 거기에다가 일정 기간만 만들고 사라졌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자 산업에 비싼 가격으로 다시 팔리는 게 이런 도자기가 또 다시 비싸게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초창기 도자기라면 좀 더 18세기 후반기의 도자기가 중국 풍향으로서 굉장히 색을 갖다 정교하게 넣게 되죠. 이 정도까지 기술이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색을 이렇게 깔끔하게 넣었다는 것은 불 조절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조절의 달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즉 이말이나 오히려 아리타 쪽 도자기들이. 그래서 이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리타 도자기는 조금 더 조금 더 화려해져요, 색감이. 이마리도 화려하는데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요구하는 걸 갖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인데, 이걸 구별하는 것은 현대에 구별하는 거지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연 문양이라든지 기하학적인 문양들의 청세기를 갖다, 이거 딱 보면은 진짜 일본풍이죠. 이거는 내수용이 될 거예요. 이건 일본풍이라서. 아니 외수용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중국 형태의 이 코발트색은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코발트색을 어느 쪽이 정말 잘 빼냈을까 할 때 중국보다도 일본의 아리타 지역에서 코발트색은 굉장히 잘 빼냈어요. 그래서 코발트색의 그 도자기를 사시려면 아까 제가 건물 하나 다 같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여기는 2, 3평 가게고 여기는 다른 유명한 가게다라고 했을 때 그쪽 가게 가서 사셔야 해요. 그쪽이 코발트색은 굉장히 잘 뽑아내는 그 몇 대손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딱 보면은 나베시마본요. 즉 나베시마라는 통틀어서 딱 봤을 때 어떤 것이 만들어졌을까 했을 때는 색을 칠하는 기술이 이때 등장해요. 일본에서는 없었어요. 이 색을 칠해가지고 도자기를 구워내는 거. 근데 이 색 칠하는 걸 누가 하느냐? 여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면서 이 부용이라든지, 일단은 부용이라든지 국화문양이라든지 이런 그림을 갖다가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나, 그 다음에 암벽을 두고 여기에 목단 문양이 나왔다. 기암괴석의 목단 문양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나 중국의 산수 문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문양이 그대로 여전히 이용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용이라든지 이런 국화도 일본에서는 딱 봤을 때 부용이나 국화 문양을 갖다가, 국화 문양은 많이 쓰기는 가마쿠라 때부터 많이 쓰긴 했지만 부용 문양은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많이 쓰는 문양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조선적인 느낌이 드는 이런 문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초창기에. 자, 그럼 이런 초창기만 나베시마본에서 이런 초창기에 중국적인 것인지 한국적인 것인지 애매모호한 것들만 만들어냈냐? 아니에요. 굉장히 현대적인 도자기들도 많이 생산해냈어요. 지금 봐도 손색이 없는, 지금 봐도 굉장히 모던한 도자기들도 만들어지는데, 항아리 문양 접시는 이거는 카운티 미술관에 되는데 주로 이 지역의 가장 메인색이라고 할 수 있는 코발트를 명암 조리, 농도 조리에 들어가는 채도라든지, 그러면서 글라데이션을 갖다 넣어주는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파도 문양이라든지 이런 문양들을 갖다 그대로 넣는 형태, 여러 문양들을 섞는다든지, 호리병 문양 접시를 그대로 넣어준 형태의 접시를 넣는다. 그럼 이 호리병은
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오냐 했을 때는 선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종의 공안에서 나와요. 즉 불교에서 불교적인 주제예요. 불교적 문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불교 안에서도 선종이 쓰는 공안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조선 도공이 이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성주나 또는 돈이 있는 막부에서 이걸 요구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취향품으로서.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화문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도쿠가와 막부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요구해요. 국화문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러한 호리병 문양들이 제작이 되거나, 자, 백로 문양이 있어요. 백로는 중국 송나라 때부터 즐겨 쓰는 그림이에요. 즉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화조도에서 나오는 게 이 사기라든지 백로인데 외가리라는 건데, 이게 뭐냐, 깨달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선종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들어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백로, 원숭이. 원숭이가 노는데 혼자만 이렇게 물 보고 사유하는 거. 뭐냐, 나 혼자 깨닫고 성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절들을 돌아다니면 아내보다도 벽화를 봤을 때 관음보살이 물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유하는 걸 물 보고 있는 거 있어요.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소원 빌든 나는 상관없어. 아직 내가 깨닫지 않아서 나 깨닫는 게 먼저야. 나 깨달을 거야. 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 그림, 백로 그림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 또한 도공의 취향이 아니라 막부의 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가마쿠라 시대부터 처음 중국 그림들이 수입이 되기 시작돼요. 고려 시대부터. 그러면 무로마치 시대, 즉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도 중국 그림, 그 다음에 조선 그림들이 수입이 되는데, 이게 주로 수입되는 게 중국 그림들이 수입이 되면서 일본 내에서 이 사기, 백로 그림이 한번 싹 휩쓸어요. 그러면 한 100년, 200년이 지나더라도 선종의 깨달은 그게 뭐야 했을 때 백로야 라는 거. 나 혼자 은것에, 백로들은 뭐냐, 사람하고의 관계를 딱 차단하고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 안쪽에서 이렇게 기다려요. 추운 겨울을 기다려요. 즉 뭐냐, 은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속세의 시끄러움과 나를 한번 떨어져서 은거 생활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백로 그림이 났다. 막부에서 요구하는 높은 경지를 요구하는 고급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항아리 문양에 항아리 접시예요. 항아리 3개가 있는데 문양이 항아리 문양에 항아리 접시예요. 이러한 굉장히 추상적인 작품들도 만들어지는데, 내가 아리타가 청색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즉 먹으로도 색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기술, 이걸 갖다가 구워낼 수 있는 기술이 여기까지 나왔다 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메이지 대정시대 1920년대까지 일본 도자 산업의, 일본 수출 산업의 넘버원이었던 게 이 아리타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리타 이마리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도자 산업은 지금은 사양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 찬란했던 그 시발점이 오늘 어디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살짝 한 2, 3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